자, 5주차 모의고사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부터입니다. 자, A에서 E에 나타난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C가 정답인데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저는 민간에서 두루 사용하던 무쇠솥은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죠.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 이거죠. 예, 추가적인 정보. 예,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 정답. 그다음에 2번은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리을이에요. 방금 읽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 아니죠? 제한된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청중이 동물원 폐쇄의 정당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럼 청중의 말이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 정당성을 따져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게 문장을 잘 보면 동물원 폐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이 말은 동물원을 폐쇄해야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물원을 폐쇄해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보면 이제 동물원 폐쇄 얘기가 여기 있긴 한데 뭐 여기 지금 지역 경제화 얘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원 폐쇄를 해야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이 문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요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제 C를 보면은 요거죠. 네,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 요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 지문을 읽어보시면 여기 이게 이상해야 돼요. 여기를 읽었을 때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짚는 거죠.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서 요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를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근데 화작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읽지 않고 얘를 이렇게 보면서 찾아서 읽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이제 요거는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왜냐면 적절한 걸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물으면 전체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적절한 것을 풀 때는 글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문제에 적절한 것은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순서대로 돼 있어요. 1번은 위에,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서 푸는 것도 뭐 좋습니다. 시간은 아무래도 찾아 푸는 것이 좀 덜 걸리긴 하죠. 근데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도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잘 따져서 푸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적절한 것은 나오면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대충 요 내용을 기억한 상태로 요거 문제 대충 풀고 이렇게 푸시면 화작은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초고에 반영된 거 그랬으니까 쉽죠. 이건 이제 초고가 요거니까 여기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건 사실 대부분 맞죠. 대부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니까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어떤 원인과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이게 문제점이죠. 그죠? 이게 문제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요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결한다. 재교육을 통해서, 실습 교육 강화,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배워요. 그 심폐소생술하는 거. 군대 가면 배운다기보다 이제 예비군 가면 맨날 배우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3번이에요. 해결 방안 제시. 그 다음에 7번 문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가 뭔지, 나가 뭔지, 다가 뭔지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합니까? 일반인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90%가.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강조했대요. 그랬더니 환자의 비율이 10%, 10%로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높아졌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강조하고 있으니까 높다는 거죠. 높다.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고요. 가는 미국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나는 통계 자료 심정지환자 발생 상황 점점 늘고 있죠. 심폐소생술 시행률 비교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만 하면 꼴찌야. 맨날 꼴찌야. 아무튼 그래서 심정지환자는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원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방법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제 제일 높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은 적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아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받은 적이 없다. 교육을 해야겠죠. 결국은 교육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웨덴 교육을 실시할 때 실습 교육이 하려고 있다. 그렇죠? 미국도 재교육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체계가 잘 갖춰졌다. 외국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2번인 게 나삼을 활용해서 나삼 이거죠.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시행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할 줄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시행 능력이라는 건 내가 팔 힘이 없어서 뭐 그 심폐소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눌러야 돼. 압박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럴 힘이 없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시행 능력이거든. 이것은 시행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자 B를 보면 요거죠. 이게 이제 모른다. 그쵸? 모른다. 또 다른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뭐 또한이나 뭐 그리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나 또한 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라서 틀린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서 10번. 자 글쓰기 방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2번입니다. 협력과 관련된 정서적 체험. 자 정서적 체험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담쟁이라는 시를 읽으며 감동이 정서적 체험이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이거죠. 동아리 발표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할 건데 조건을 줬어요. A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라. 자 A의 일부 A가 요거잖아요. 요 문장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직유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걸 찾아라. 4번인데 여기 있죠?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요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딨냐? 요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눈 같은 협력의 힘 직유법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문법 요게 이제 좀 예전 모의고사긴 해요. 그래서 문법들이 좀 쉽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긴 해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굶기다 탈락이죠. 자음군 단수나 리을이 없어지죠. 자음군 단수나 급하다 자음 축약 비읍과 히읗이 피읍이 됐죠. 미다지 국외음하죠. 뻗대다 요건 디귿 뒤에 디귿이니까 뻗대다 경음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집문서는 비음하죠. 비읍이 미음을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죠. 집문서니까. 만누이 이것도 비음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자, 기억을 보니까 옮겨서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죠. 굳이 국외음하죠. 국외음하는 교체. 그 다음에 입문하여 비음화 교체. 더듬지 된소리 대기. 듬직한 축약이죠. 자음 축약.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예요. 아예 모르면 틀려라 이렇게 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가끔 나옵니다. 문법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답은 5번이고요. 얘는 부사격조사, 격조사입니다. 보조사가 아니고 특히 3번이 이제 함정이겠죠. 아마 3번 쓰고 틀린 애들 수룩 빽빽일 겁니다.
은느는 보조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인데 요게 리을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높임법을 다 아는 친구들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풀면 돼요. 네, 요새는 이제 지문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높임법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별게 없죠. 리을을 보면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죠? 내 말 아니에요? 내 말? 그쵸? 그러니까 내 말을 낮춘 거예요. 말씀은 높임도 되고 낮춤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말을 낮춘 거기 때문에 리을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나를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선생님을 높인 거 맞지 않나요? 그지 않아요? 나를 낮췄으니까. 상대방을 높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렸네. 이게 확실히 틀렸네. 주체인 선생님이 아니죠.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얘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니까 제가가 주어잖아요. 선생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이죠. 상대죠, 상대. 그래서 주체인 선생님이 무조건 틀렸고요. 높이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인다. 상대방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맞는 걸로 보십시오. 앞에가 틀린 걸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인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지금 불규칙 활용 나왔죠?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규칙 활용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를 붙여라. 이걸 기억을 못하면 문제를 틀리는 거죠. 어를 붙여라. 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르다 여기에 어를 붙이면 이르어 이렇게 쓰냐고요. 안 쓰고 이르러 이렇게 쓴다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불규칙이에요. 얘가 규칙이 되려면 무조건 이르어 이렇게 나와야 규칙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르러 이렇게 나오니까 불규칙이죠. 따라서 이르다 이른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게 틀린 거예요. 쉽죠?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불규칙 활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를 활용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대로 나오면 규칙,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규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불규칙 활용은 어를 붙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이제 크고 작음이 아니고요. 많고 적음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지금 이걸 고쳤죠. 많고를 크고로 바꿨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크고 작음, 나이는 크다 작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많다 적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는 사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봄에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끊어적기를 하였고 틀렸잖아요. 끊어적기 뭔지 아시죠? 봄에는 이어적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한번 보죠. 자, 1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랬죠? 이거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성리학은 기가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맞죠?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리학과 최한기의 차이에서 성리학은 기를 악하다.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최한기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오히려 기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해라. 기억의 관점이 뭐야? 기억 이거죠. 새로운 인성론.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의 인성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이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기억만 보면 절대 안 되죠. 기억의 관점, 새로운 인성론인데 그 새로운 인성론이 뭔데? 앞에를 보니까 정약용이고 뒤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다음 여기로 들어가야죠. 아시겠죠? 항상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는 거죠. 기억의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춰진다. 이 내용이 답이겠죠. 그래서 1번이에요. 선택과 실천.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실천. 그 다음에 뭐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19번.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지금 17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최한기가 타고난 악향기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틀린 거죠. 최한기는 기를 선과 악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번 A의 문맥적 의미인데 A가 이유를 찾는 거잖아. 이유를 찾는다. 요거랑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다. 이유. 병원을 찾는다. 돈을 찾는다. 과자를 찾는다. 빗자루를 찾는다. 얘네보다는 의미를 찾는다가 좀 더 적절하겠죠. 그죠? 뭔가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념. 병원이나 돈이나 과자나 빗자루는 다 형상이 있는 것들이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21번은 뭐 1번입니다. 넘어가서 2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용승이 일어난다 그랬죠. 용승이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차가운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아진다가 틀린 거죠. 3번입니다. 쉽죠?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차가워진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은 이제 A와 B가 있는데 이거를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A가 뭐예요? A가 동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이에요? 여기가 서태평양입니다.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동양이죠. 이게 뭐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동양. 얘네가 서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얘네가 이게 동쪽 이게 서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A가 서쪽이고 B가 동쪽입니다. 원래 오른쪽이 동쪽이죠. 네, 그래서 B가 동쪽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도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뜻한 해수층을 찾아야지. 여기 있다. 따뜻한 해수층 찾고 여기 없네. 잠깐만요. 여기 있다. 해수층 여기 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여기 있네요. 그죠? 아이고 널치면 안 되지.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어떻게 된대요? 이게 언제야 지금? 무역풍. 그죠? 무역풍이 불 때 쪼르륵 보면 무역풍이 불 때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진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껍고 여기가 두껍고요. 여기가 얇아지는 거죠. 그죠? 무역풍이 불면. 자, 그러니까 비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기역일 때보다 니은일 때 더 두껍단데. 보시면 무역풍이 불어서 이 해수층이 흘러가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역과 니은을 보면 어떤 게 무역풍이 강한 거예요? 기역과 니은. 니은이 강한 거죠. 맞나? 맞았던 것 같은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잖아요. 그죠? 약해지면 엘니뇨니까 무역풍이 강해지면 라니뇨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강할수록 A는 두꺼워지고 B는 얇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층은 니은일 때 더 두껍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뭐보다 빼라 그러죠. 이거 빼요. 읽지 마. 이거 읽지 말고 이건 먼저 보세요. 이건 나중에 봐요. 나중에 이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니은일 때 두껍다. 니은이 뭔데? 라니냐죠. 라니냐일 때 더 두껍다. 맞나요? 라니냐면 무역풍이 세죠. 무역풍이 세면 A가 더 두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해역은 더 얇아지겠죠.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이 많이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일 때 더 두껍다가 틀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맞지? 잠깐만요. 맞지? 라니냐 많이 부는 거. 많이 불어. 많이 부니까 여기에 따뜻한 해수층이 일로 많이 와. 따라서 여기는 얇아져. 그죠? 그러니까 비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니은일 때 얇아져요. 됐죠? 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을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3점인 것 같은데 됐네. 그 다음에 24번 윗글의 내용 정리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이제 쉬워요. 3번이죠. 이건 했어요. 처음에 그 문제 이거 수업 시간에 기업 인수합병의 유형을 나누고 특징 설명. 25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5번인 게요.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 있으나 생산활동 단계가 같은 업종끼리 결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찾아보세요. 수직적 여기 있죠? 수직적 동일한 분야에 있으나 생산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이죠. 그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죠. 둘 다 틀렸습니다. 그죠? 동일한 분야여야 되고 생산활동 단계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이게 여러분 A 자동차 회사가 B 자동차 회사에 그럼 이미 이건 뭐예요? 수평적이죠. 그죠? 이건 수평적이지. 다각적은 서로 관련성이 적은 기업 간의 결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 둘 다 자동차잖아. 그러면 자동차 회사니까 이건 수평적인 거죠. 같은 업종.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27번. 기억에서 미음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건데 기억을 보시면 나눌 수 있다. 분류나 구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이건 4번이고요. 찾아보세요. 29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통일성을 주는 게 어떻게 다양성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통일성은 이렇게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부여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나와 있지도 않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똑같은 나무잖아. 반복이지 뭐. 통일성, 반복. 그죠? 2번입니다. 통일성, 반복. 그쵸? 쉽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3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그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그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얘도 그네를 타고 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죠. 달이 뭐라 그랬어요? 화자와 대비되는 그죠?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화자를 나타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이제 5번.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이거 역설이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위태로움이 없이는 삶의 아름다움이 없다.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삶이 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유자소전. 자, 총재 자택에 연못이 생겼죠. 이건 이제 대략적인 설명은 해드렸어요. 대략적인 설명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비단잉어 사건이죠. 비단잉어를 풀어놨는데 예쁘죠? 화려하고 귀티난데요, 그죠? 근데 그는 이거 중요하죠. 그는 유자예요. 처음부터 흙이 눈을 떴다. 안 좋아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왜냐? 회사 직원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 물론 인간의 목숨보다 비싼 것도 많이 있죠.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목숨값까지는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비싼, 비상식적으로 비싼 이것이 이 사람의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거였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다시 현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거고 여기는 현재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5월매짜리 고기 간디 그려. 내가 물어보고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그래서 어쩌고 아이고 웬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나? 보통 것은 아니라면 그려. 베트남 벤토라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라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공이니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 이번에 그 집에서 처음 봤구먼. 좀 비꼬는 말투죠. 좀 해학적이기도 합니다. 베터넨 벤또 차에 코 풀고 싶어 뭐 이런 것이 이제 해학적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해학은 우리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재미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재밌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재밌으면 재밌는 거예요. 해학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떼죽음을 했죠. 그래가지고 총수가 물어봅니다. 총수가 학원하는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자한테 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자가 글쎄유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갭이네요. 곧불은 감기예요. 일부러 딴청을 했다. 그랬더니 총수가 화납니다. 뭔 개소리여. 이러면서 이제 뭐 화풀이를 하려고 듭니다. 그랬더니 그는 여기서 이제 유자죠. 유자는 비위가 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죠. 기분이 나빠서 그야 팔자가 사나우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로 다 개꼬가 세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라는 거죠. 후진국에 와서 살라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런 데다가 브루스고 지루박이고, 브루스 지루박이는 이제 음악이에요.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다 초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춘다라고 하니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막 틀었겠죠. 그 이제 얘가 미친 듯이 춤을 췄겠지. 그래서 아마 피로해서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열받으라고. 자, 그럼 여기 나오잖아.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부러 이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수가 이제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닦는 일, 이거 얘기했죠? 침 뱉어가지고. 걸레 침 뱉어서 불상 닦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절반 이상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을 잘 보고 운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 오늘도 이제 밤에 운전해서 오는데 되게 어둡거든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평소에 잘 다니는 길, 평소에 맨날 다니는 길이야. 그러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고장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진짜 뭐 고란이나 이런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양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게 운전윤리 마비증이에요. 괜찮겠지. 뭐 누가 지나가겠어?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심하게 가면 이제 신호 위반 이런 거. 제가 수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서울에서 살 때 보면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신호를 거의 안 지켜요. 거의 안 지킵니다. 거의 안 지켜요. 그냥 뭐 인도로 가고 횡단보도 건너고 빨간불인데도 가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수원에도 많이 있어요. 가끔 이제 진짜 욕 나오게 하는, 갑자기 막 나 그냥 직진 신호 받아서 가고 있는데 사거리인데, 와 진짜 걔네 무슨 생각일까요? 사거리인데 그냥 가. 나 직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 밟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영덕고 앞에서 한번 내가 그 영덕고 그 새끼 진짜 못 잡은 게 한인데, 그냥 파란 신호야 가고 있었어 직진으로. 근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지나가가지고 영덕고 바로 앞이었는데,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 뛰어가는 거야. 진짜 내려가지고 뛰어가 잡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운전윤리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윤리가 마비증이 온 거죠.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보시면 가해자가 동료 운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유자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들을 대변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에 있는 운전수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뭐 다치게 하거나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합의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가보면 이제 비탈진 산 꼭대기에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 가난하다는 얘기죠.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룹 내에서 운전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뭐 썩 넉넉하지는 못한 거죠. 가난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스페어 운전수들, 이 사람들은 뭐 더 하겠죠. 그래서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 그러니까 뭐 운전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를 털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용돈을 털어가지고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이 팔아준다는 게 사준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쌀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물물 교환의 화폐, 그러니까 화폐 단위였죠. 화폐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쌀이 화폐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을 주고 물건을 사.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쌀을 팔아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쌀을 사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밀가루도 해주고 연탄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죠. 차비 털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마침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조기 사서 조기 굴비 굴비 다른가? 아무튼 굴비를 사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이거는 지금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문제 안 냈지만 서술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나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누구야 유자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굴비를 사가지고 개가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매달아주면서 고양이한테 안 닿을 수가 있나? 어쨌든 해주면서 부엌에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건건이라는 건 이제 좀 이렇게 짭조름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짭조름한 거. 탄불 연탄불에 고자시든 밥솥에 쪄다시든 하면은 생긴 건 오죽잖아도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드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한 게 수업 시간에 이걸 내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문제 보면은 이제 4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B는 전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한다. 이게 뭐냐면 자, B를 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줄 쳐놓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집을 나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알아? 사실 이게 지금 1인칭이거든요. 내가 있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치 전지적 작가인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좀 속마음을 제시했잖아. 그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요게 적절합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뭐 전의 형식을 빌려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읽어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 아니죠. 유자는 인간성을 잃었던 적이 없어요. 늘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유자라고 부르는 거죠. 평면적 인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 인물은 맞지만 요게 틀린 거죠.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7에서 39. 37 여기 있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표현 방식 읽을 때 파악해라. 제발.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청각적 심상 어쩌고 나와. 그럼 또 읽어. 그러지 말고 읽을 때 애초에 심상이라든가 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라든가 맨날 나오잖아. 이런 거. 의성어라든가 이런 거. 그죠? 맨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서리적 표현. 일단 뭐 여기는 설이 엄청 많죠. 뭐 담겼으라도 있고 이질런가도 있고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고 이건. 여기는 여기가 서리법이에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덤없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죠. 내분은 만족하는 거지. 그죠? 만족하는 것이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9번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게 5번인 게 일단 나를 보면 요거 안빈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 여러분 안빈일념을 적게나마 지니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연 친화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실과 타협. 뭐 헛소리죠. 그냥 헛소리예요.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반성을 할 게 뭐 없잖아. 헛소리입니다. 5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뭐 가를 보지 않더라도 그럼 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자가 건물을 찾은 모습에서 이런 게 드러나는지 여기 보시면 빈천을 팔려고 건물에 들어가니 덤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그러면 맞긴 하네요. 빈천을 팔려고 아니네. 빈천을 팔려고 했구나. 빈천을 팔려고. 이거 누가 사요? 빈천을.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게 빈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빈낙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과 타협한 거 아닙니다. 얘가 지금 현실과 타협하려고 건물에 찾아간 게 아니라 나는 팔 게 없어. 나는 빈천밖에 없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로 팔려고 간 게 아니야. 저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채봉감별곡인데 일단 앞부분에 혼약한 거 나오죠.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진사가 헛반서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 도적대한테 돈 뺏기고
채봉이 도망가고 나서죠. 그래갖고 이제 허판서가 처음에는 반겨합니다. 아이고 김영감 오시나 이러면서 반가워합니다. 과천영감, 김진사에게 과천영감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현감 찍지를 줬어. 이미 여기까지 왔어. 근데 김진사가 울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그게 아니고 풍파를 겪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회의 말을 다 했죠. 여기 짧게 나옵니다. 전회의 말을 다 하니 허판서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죠. 가엾어 하지도 않아요.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제 딴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화를 내죠. 여기 보면 부르르 놀라는 체하고 진짜 놀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놀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왜냐면 딸 데려오기로 했잖아. 그죠? 안 데려왔잖아. 돈도 돈인데 딸을 데려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이거 봐 나오잖아. 여기도 재물은 그렇다 쳐도 딸을 못 찾아와? 말이 돼 이게?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감 위력이나 빌어가지고 찾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죠. 어쩌고 저쩌고 이 부모 새끼가 자식을 잃고 차릴 생각도 안 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돈 5천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딸을 데려오든가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가뒀어요. 가뒀죠. 그 다음에 채봉이는 어디로 왔냐면 평양으로 일단 왔고 취향인의 집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인이 주야 열만에 평양에 당도니 어디로 가리오? 여러분 이거 편집자용 논평이죠. 이런 거 항상.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읽으면 체크하잖아. 그죠? 읽으면 체크해야 돼. 취향이 집에 있겠지 하고 이제 들어왔죠. 어쩌고 저쩌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요? 물어보죠. 들어갔죠. 어쩌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도적을 만난 일과 허판서 만난 일을 다 했죠. 그럼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살리려면 너를 데려오든가 어쩌고 해라. 그래서 너 가자. 그런데 채봉이가 대충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하고 나는 죽어도 싫다. 어우 세상에.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데 죽어도 싫대요. 그죠? 그럼 네 아버지는 어떡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자 내가 올라가면 장필성에게 죄인이 될 것이야. 장필성과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제 부모를 그대로 둘 수 없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세상에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기생 노릇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끝. 자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부인도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채봉도 얘기했고 뭐 당연히 얘기하겠죠. 안 하겠냐 그럼? 하겠죠. 그 다음에 4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미음. 자 미음을 보면 이거죠. 죽기도 살기도 어려우니 슬프다. 여러분 이거는 채봉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채봉이가 생각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아까 이 몸은 죽어도 먹은 마음 변할 생각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려.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제가 체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채봉이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서술이었으면 이거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서 채봉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건 채봉이의 생각이죠. 그죠? 서술자가 아니고 채봉이의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미음도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채봉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이거 5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측하고 피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발탄인데 일단 얘는 요게 있으니까 시나리오입니다. 그쵸? 시나리오고 오발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발탄은 이제 잘못 쏘아진 화살. 탄환. 총알. 잘못 쏘아진 총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오발이고 발사가 안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발사가 됐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발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철호가 은행 강도가 돼요. 죄송합니다. 영호가 이게 철호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호는 아니야. 아닙니다. 처음에는 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아봤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제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알 텐데 얘도 좀 인정 때문에 잡혀요. 인정 때문에. 그래서 좀 어수룩한 사람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행 강도 하려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 종로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호의 방안. 자 명숙이가
언니가 위독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죠.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죽을 애를 다 쓰고 그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못 낳고 나오다 걸린 거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둘 다 죽어요. 자, 그래서 한부이가 갔잖아요. 텅 빈 실내. 뭐야? 죽었어요. 나오진 않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방에 입원하는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말을 못하죠? 1시간 좀 지났어요. 부인과 가장실에 가보세요. 죽었단 얘기예요. 뭐 아이도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체 안지실, 그죠? 죽었다는 거죠.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앞장면에서, 앞에 있는 장면에서 영호하고 철호가 대화를 나누는데 싸워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철호가 영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그러니까 이제 비도덕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나도 벌써 잘 살 수 있었어. 내가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법을 안 지키고 대충 살면은 나도 벌써 잘 살았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이 아닙니다. 밑에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리 와가지고 치과를 보고,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철호가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못 고쳐. 치료를 못 하고 있어. 그것도 충치가 여러 개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어금니가 여러 개가 썩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아까 명숙이가 나오나? 안 나오네. 여기 안 나오네. 요 뒤에 중략 부분에 명숙이가 돈을 줘요. 명숙이가 철호한테, 왜? 언니가 위독하니까 그 언니 수술비 하라고 명숙이가 돈을 줍니다. 근데 여긴 안 나오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명숙이가 이제 몸을 팔아서 번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철호가 받습니다. 받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허탈한 거죠. 아내도 죽었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치과를 본 거죠. 주머니엔 돈이 있죠. 명숙이가 준 돈. 그죠? 10,000원 있어요. 들어갑니다. 볼을 만지며 걸어온다. 뺐어. 이빨 뺐어요. 근데 얘가 이빨을 더 빼달라 그래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금니는 빼면은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호는 이걸 다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치과에 가요. 한참 생각하다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고 나오죠. 2개 뺀 거야. 양쪽을 다 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애가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탑니다. 해방촌으로 갑시다. 돌았더니 아니야,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또 도니까 아니야, 종로서로. 이게 해방촌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명숙이가 있고, 동대문 부인병원에는 아내의 시체가 있죠. 종로서에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죠. 어머니는 실성했죠. 어머니가 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성을 해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고 막 가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 사람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철호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도착을 했죠. 종로경찰서 도착했는데 계속 가자고 합니다. 가자고 해요. 그러더니 취했나?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려서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이게 이제 이 제목의 의미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철호의 모습을 오발탄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독백을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분단 직후에 우리나라의 현실, 남한의 먹고 살기 힘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뭐 이런 현실을 꼬집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43번은 적절한 거 5번이죠.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 그죠? 삶의 방향을 상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신넘버 110.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이건데 요거는 소설에 있는, 이게 원래 소설이거든요. 네, 원래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걸 이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르냐, 뭐 그런 얘기예요. 1번인 게 적절한 거잖아요. 인물의 심리가, 여기는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죠? 여기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인물의 심리예요. 근데 이 인물의 심리를 시나리오에서, 영화, 드라마에서는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표정을 통해서, 그죠? 표정 연기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바르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아까 그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 현재 아니다. 그죠? 현재 영어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영어에 대한 반감도 아니에요. 얘가 영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반감은 싫어하는 거죠. 영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영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이건 맞고, 과거 회상 장면. 이게 철호가 치과 안과 밖에서 겪는 두 사건을 한 화면에 병치했다. 자, B를 보면 이거죠? 근데 치과 안이 없잖아. 다른 치과 앞이잖아. 그죠? 그리고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안과 밖이 아니고요. 둘 다 밖이야. 근데 이건 시간의 경과죠. 그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장소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이거 틀리고, 그 다음에 과거 회상도 아닙니다. 그냥 사건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D가 또 틀려요. 그 다음에 오버랩 쓰였죠. 아닌가? C가 이펙트인가? 그러네. 이펙트네요. 그죠? 그러니까 철호의 심리를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